그래서 영양진단, 영양평가 이 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유튜브 강의가 생겨나서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 6가지를 제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은 들어온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 지식이 이데올로기화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지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인입네 해가지고 그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놈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얄팍한 수작으로 더 이상 지식이 더 쌓이질 않아요. 그 수준에서 이게 세상의 지식이 다한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대 교수님 뭐 이런 놈들이 그 얄팍한 수준으로 그냥 무슨 이게 세계 최고인 줄 알고 그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 우리나라에서. 그 지식의 양이 형편없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나 같은 사람이 인사조직론을 이렇게 가르쳐야만 된다는 게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은퇴한 사람이야. 그냥 집에서 책이나 보고 음악이나 듣고 산책이나 하고 그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형편없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은 지금까지 얘기해 왔듯이 선악의 문제를, 공익에 관한 문제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신의 손익 계산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손익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 자기 손익과 관련이 없는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 왜냐면 자기 손익인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옳은 얘기를 해. 막 옳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조국은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 근데 자기 문제로 딱 돌아오면 손익 계산을 쫙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고 그거에 따라 말하고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익과 관련이 없는 그 객관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 옳은 소리를 하고 아주 추상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입장이 딱 바뀌면 싹 안면 몰수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독특한 캐릭터예요. 근데 이것은 친문 세력, 문재인을 포함한 친문 세력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4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임명할 때 인사검증을 안 했거나 부실하게 했어요. 그 말은 그거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본성과 리스크 관리 개념에 무지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개는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국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자기 손아귀 위해서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개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윤석열도 인사검증을 안 했어. 했다 하더라도 엉터리를 했겠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 얘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특수부 검사를 최대한 부풀렸고 그것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어요. 특수부 검사를 확 부풀렸어요. 2배로. 거의 2배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검찰개혁이야. 그것이 검찰개혁.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들은 주로 적폐 세력을 처단하는데 투입된 애들이거든. 적폐 세력 처단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모든 개혁은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지. 모든 개혁은 구조와 시스템 개혁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문재인은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퇴임하기 전해 마지막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을
2021년 1월 18일 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으로 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쉴드를 쳐줍니다. 윤석열을. 이렇게 말한 것을 조국은 뭐라고 아니 도대체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쉴드 치는 게 말이 되냐 하고 김갑수 선생이 물었어. 뒤에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뭐 오랫동안 했지.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1년인가 그때부터 뭐 그 전서부터 서로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해왔기 때문에 말하는 그 의미가 뭐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한 그 말이 무슨 의미라고 자기는 받아들였다는 거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다른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거가 전혀 다르다. 뭐라고 받아들였냐?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본분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는 거야. 에라이. 뭐라고 그 앞에다 말을 했냐?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사전 경고가 강력하게 있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으로 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야. 국민일보의 신은별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야. 왜 추미애 장관을 내치고 윤석열 같은 사람을 그렇게 했냐? 뭐 그런 취지의 신은별 기자의 질문에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신당을 차린다고 그랬어요. 느닷없이. 그래서 오케이. 근데 박은정 의원이 당시 비례 후보 1번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검사장 출신인데 이종근 변호사예요. 근데 고액 수임료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고액 수임료 41억. 1년에 41억. 벌써 1년에. 검사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1년에. 이종근은 뭐라고 그래서 조국이 대답했냐? 이종근은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은 검사였다. 아니 검사장 할 때나 탄압을 받았지. 이제 퇴직했는데 어떻게 윤석열로부터 탄압을 받아. 말 같은 소리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로 싹싹싹싹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얘기한 것도 거짓말이야. 이종근은 윤석열로부터 탄압받던 검사라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퇴직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이종근을 탄압해. 말도 안 되는 게 고액 수임료에 대해서 지금 막 그 질문한 거거든. 고액 수임료. 근데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았대. 이런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하면서 슬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인사검증을 안 했거나 엉터리를 했거나 구조개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환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바로 환각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환각이 뭐냐? 환각이 뭐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환각. 그러니까 우리 오감 있잖아요. 오감. 그 감각이 있는데 그 오감에 예를 들어서 환시를 보는 거지. 아니 뭐 없는데 그게 막 보여. 그게 환각이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정상인 사람에게는. 그런데 막 들려. 뭐가 막 들려. 그러니까 환각이지 이게.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게 다 뭐야? 환각이지. 여기 피부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환자들 중에는 여기 피부에서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또 환각이지. 이게 촉각이 환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뇌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은 챗 GPT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건데 챗 GPT를 써보면 그 AI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인가 뭐 LLM인가 뭐 어쩌고 많은 양을 투입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AI가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저 답변하는데 대부분 틀린 소리야. 또 뭐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틀린 소리야. 그리고 지가 답변을
틀리게 했는지 자체를 몰라.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쭉 얘기하다가 앞에 사실이 아닌 거를 집어넣고 자신의 결론을 맺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알게끔 만들어. 조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어요. 살짝 왜곡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사실이 그게 아닌데 그것이 사실로 믿도록 만드는 환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할루시네이션이 생겨요. 또 다른 할루시네이션은, 환각 문제는 전혀 다른 건데 쭉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지 않고 그 뭐라고 쭉 얘기하면서 다 맞는 얘기를 해. 그러면서 뒤에서 전혀 관계없는 데인데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 그래서 질문에 답변이 한 것처럼 돼. 근데 질문에 답변이 하나도 안 했어. 그 사례를 들어드립니다. 연관성이 없는 대답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려. 말하는 솜씨가 그래. 그래서 조국이 말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이전에 그런 말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신이 사나워서 난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하지?